일민미술관 여름특별전으로 열린 권호상 최하늘의 2인전과 오민의 개인전을 각기 따로 다루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오민 개인전만 다룬 다음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전시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권호상 최하늘의 2인전은 다루지 말까 하다가 그냥 영상 아카이브 차원에서 짧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권호상 최하늘의 전시는 제목이 나를 닮은 사람인데 이 전시를 읽는 키워드로 시대의 변화에 대한 실감을 제가 느꼈고요. 아트페어나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 내지 구입자들은 장르적 사유가 굉장히 강해요. 회화다운 회화를 좋아하고 조각다운 조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호상 최하늘의 조각은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죠. 오민이 사용한 용어를 빌리면 기존 조각이 텍스처한 조각이었다면 이 둘의 조각은 포스트 텍스처한 조각이에요. 조각은 장르적 사유의 지배를 많이 받고 조각이란 장르는 재료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로 인해서 조각이란 장르가 결정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나를 닮은 사람의 초대가 된 조각가 두 명은 조각의 중량감을 내려놓는 데 방점을 둔 작가들입니다. 기존 조각이 돌이나 금속같이 중량감 있고 부피감을 과시하는 조형물로 조각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숭앙하는 위인을 도심 한복판에다 세워서 조각의 존재감을 갖다가 부각시켰다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들에서 조각을 전공했던 권호상하고 최하늘은 주류미술판 일각에서 일어나는 재료 실험을 단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이, 스티로폼, 심지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한 재료로 조각을 만들어요. 그 위인을 만들지 않고 하찮은 대상이나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재현 대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호상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처럼 평범한 주변 사물을 조각으로 만들었죠. 그 최하늘은 버젓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고 있는 2m 높이에 가까운 무정형 스폰지를 조각 작품으로 냈더라고요. 근데 이 스폰지가 회색이다 보니까 반짝반짝한 이 회색빛이 기원전부터 조각 재료로 쓰였던 대리석을 21세기 미감에 맞춰서 변화시킨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민전시에 초대된 조각가 두 명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그러니까 권호상이 1974년생, 생이니까 둘 사이의 나이 차가 17년이나 나는데 미술판에서 흔히 쓰이는 비평 용어 가운데 동시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권호상은 동시대성 때문에 주목받은 경우죠. 그래서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에 등장했을 때 동시대 주류 매체였던 사진을 입체 구조물에 피부로 입혀가지고 떠오르게 된 경우죠. 그리고 이번 출품작을 보니까 21세기 초 조각가인 브랑쿠시의 잠자는 뮤즈나 아니면 동양의 석불 두상처럼 조각의 규범으로 간주되는 도상들을 스티로폼 골격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아주 경량화된 조각으로 출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의 중량감을 내려놓는데 하나의 방점이 있습니다. 과거 조각이 위인을 재현을 했다면 현재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조각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좌대해 얻는 것도 고양이를 선호하는 문화가 굉장히 탄탄해진 요즘 시대상, 시대성을 갖다 반영하기도 하고, Y의 흉상이라는 권호상의 또 다른 작품은 연예인 유아인의 흉상을 갖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실제적인 숭상 혹은 실제적인 취향의 대상으로 떠오른 대중 스타를 조각의 주제로 가져온 거죠. 육중한 조각 재료에 눌려있던 현실의 취향에 숨통을 틔워줬다고 할 수 있어요. 권호상이 가벼운 재료로 고양이나 유아인을 조각한 걸 보니까 취향의 위상 변화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미대 수업에서 이번 전시를 다뤘거든요. 근데 수업 듣는 학생들이 권호상이 누군지 거의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반면에 최하늘은 알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최하늘의 작품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 연예인 유아인의 남자친구로서의 최하늘을 알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그런 관련된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권호상의 유아인 흉상이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은 최하늘 작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남의 사생활 혹은 남의 연애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저는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주류 매체에서 보도가 이미 여러 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이 예전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기사에서는 둘이 연인 사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미술관 유튜브의 조회수는 대단히 낮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 관련해서 일민미술관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권호상 영상이 먼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하늘 영상이 권호상보다 3배 이상 더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다시 최하늘로 돌아오면 이번 일민미술관 권호상 최하늘의 2인전과 같은 기간에 최하늘 개인전이 서울에 있는 갤러리 두 곳에서 열렸거든요. 하나가 P21이고 하나가 갤러리 2인데 P21에서는 아예 최하늘을
퀴어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동성애성이죠. 이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전시 글까지 있더라고요. P21 글에는 퀴어와 퀴어 포멀리즘 그리고 퀴어 섹슈얼리티의 렌즈를 거치면서 이런 작업을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아예 나와 있어요. 이어서 최하늘의 개인전 두 곳을 제가 촬영한 영상이 저의 논평 없이 나옵니다. Specialty is like so there's even awarding so obviously